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드는 그리드 레이아웃 시스템 중에 하나인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리드 레이아웃은 책이나 신문, 여러가지 편집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칭, 전체적인 명칭이고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CSS 표준안의 이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W3C에서 내놓은 CSS 그리드 레이아웃 모듈 레벨 1이라고 되어 있죠. 표준 바로 전 단계인 CR 드래프트 단계입니다. 조만간 아마 표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올 거예요. CR 단계이면은 거의 표준과 같습니다. CSS 레이아웃을 만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한 것이에요. 표준안의 이름이 CSS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서는 주축이 있었고 주축의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플렉스박스를 배치하다가 끝점에 다다르게 되면 교차축의 시작점에서부터 끝점 방향으로 이제 배치해 나갔었죠. 그런데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양쪽 방향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세로 방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서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줄, 그리고 칼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 방향은 줄이라고 하고요. 세로 방향은 칼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줄과 칼럼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이때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로우 갭이라고 합니다. 칼럼과 칼럼 사이의 간격, 칼럼 갭. 이렇게 해서 각 요소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한번 문서를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도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할 요소를 컨테이너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요소들을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하겠다라고 전체를 컨테이너로 묶어줘야 돼요. 지금 보고 있는 문서에서 id equal wrapper라고 묶은 이 영역에 있는 5개의 div 요소를 CSS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래퍼 부분을 컨테이너로 만들어 줘야 돼요. 컨테이너로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속성은 역시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래퍼 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그리드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에서는 칼럼과 줄을 각각 따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칼럼의 개수와 줄의 개수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칼럼의 개수와 줄의 개수 그리고 그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은 그리드 템플릿 칼럼 그리고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드 템플릿 칼럼 그러면 일단 칼럼의 개수와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3개의 칼럼으로 지정을 할 거고 3개의 칼럼의 너비 값을 각 200픽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픽셀, 200픽셀, 200픽셀 이렇게 하면은 200픽셀짜리 칼럼 3개가 돼요. 5개니까 줄이 2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가 됩니다. 그럼 줄이 2개가 될 텐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로 나뉠 것입니다. 줄 높이를 저는 100픽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칼럼을 첫 번째 칼럼 200픽셀, 두 번째 칼럼도 200픽셀, 세 번째 칼럼도 200픽셀이 될 거고요. 줄은 높이를 100픽셀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줄도 100픽셀, 두 번째 줄도 100픽셀입니다. 이것을 내가 바꿔서 앞에 2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첫 번째 줄은 200픽셀, 두 번째 줄은 10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과 줄의 개수와 크기를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크기를 지정을 할 때 값을 보시면 200, 200, 200, 밑에 것은 200, 100이에요. 이걸 이렇게 절대적인 크기 값을 지정을 하지 않고 프랙션이라고 하는 FR 단위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1의 비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1FR, 1FR, 1FR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칼럼이 있는데 그 각 칼럼의 너비 값은 1대 1대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줄의 높이를 지정을 하는데 2개의 줄이 있는데 그 높이의 값은 2대 1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 컨테이너 안에 칼럼의 개수와 줄의 개수가 고정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크기는 상대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또 항상 1대 1대 1 그리고 높이 값은 2대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값일 경우에는 repea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3개가 항상 1대 1대 1FR의 값을 가진다 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1FR을 3개 써주는 것이나 repeat으로 묶어서 3 1FR이라고 해주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repeat 말고 또 하나 있는데요. min, max라고 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줄의 높이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의 높이를, 이 줄의 높이를 100픽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밑에가 가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넓혀보면 이게 컬럼의 너비가 커졌을 경우에는 내용이 다 드러나지만 컬럼의 폭이 좁아졌을 경우에 너비 값이 작아졌을 경우에는 내용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윗부분을 200픽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영역이 남게 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되면 그만큼 영역이 낭비가 됩니다.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inmax라는 함수예요. minmax는 최소값을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를 오토라고 해주면 최소값만큼 표시해주고 넘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만큼 알아서 확장을 해줍니다. 지금 최소값은 100픽셀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박스의 경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웹브라우저 화면의 너비가 넓어졌다. 그러면 그만큼 줄 높이는 줄어들겠죠. 얼마만큼의 높이가 필요한지 모를 경우에는 이 최소값만 지정을 해주고 오토라고 해주면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높이가 맞춰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들은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이 커지더라도 칼럼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칼럼의 너비 값이 바뀌었죠. 반대로 칼럼의 너비 값을 고정해 놓고 브라우저 창이 넓어지면 이 화면에 표시되는 칼럼 개수가 달라지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값이 오토핏 또는 오토필입니다. 여기를 반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반복을 해주느냐, 오토 핏으로 해주고 이때 최소값을 나는 200픽셀이라고 하겠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칼럼의 너비 값은 200픽셀이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것을 한번 확장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키워보면 창의 크기가 넓어질수록 칼럼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 칼럼의 너비값 200픽셀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 옆으로 계속 차게 되는 거죠. 오토필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만 보면 오토핏이나 오토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이 칼럼의 너비 값을 민 맥스를 이용을 해서 최소 200픽셀이다. 각각 상대적인 값을 갖는데 1대 1대1의 비율을 가질 것인데 최소 200픽셀로 해달라라고 지정을 했을 때입니다. 오토필로 하게 되면 이 200픽셀의 값을 가지지만 오토핏으로 하게 되면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각 칼럼의 너비를 최소 200픽셀로 했을 때 오토필로 지정을 한 경우입니다. 200픽셀만큼씩만 표시가 되죠. 남는 공간이 있으면 그냥 둬요. 이걸 오토필로 하지 않고 오토핏 딱 채워 넣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 나가면 최소 200픽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늘리냐면은 이 브라우저 화면 너비 값을 가득 채울 만큼, 지금 블럭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화면 하나를 가득 다 채우죠. 이게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게 오토핏을 사용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토핏인지 오토필인지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칼럼의 개수를 고정하지 않고 브라우저 창의 너비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는 칼럼 개수를 다르게 하고 싶다면 오토필이나 오토핏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나가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 비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한데요.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박스 1이 메뉴에 배치되어 있고 박스 2와 박스 3가 두 번째 줄에 있고요. 세 번째 줄은 박스 2와 박스 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모두 3개가 필요하고 칼럼도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럼과 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형태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드 라인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템플릿 영역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영역에 각 칼럼과 칼럼 사이에 그리고 줄과 줄 사이에 번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칼럼 시작하는 부분에 1번이라고 치면 순서대로 1, 2, 3, 4라는 번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칼럼을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칼럼 번호가 1번부터 4번까지 있게 됩니다. 줄 번호도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번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번호를 사용을 해서 영역을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속성은 그리드 컬럼 스타트, 칼럼의 시작 번호 또는 칼럼 엔드, 끝 번호,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합쳐서 그리드 칼럼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영역을 나타낼 때는 줄의 시작 번호와 끝 번호,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엔드가 아니고 로우입니다. 줄의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리드 로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스를 한번 보실게요. 박스 1은 칼럼 1번부터 시작해서 칼럼 4번까지 다 차지해요. 그래서 그리드 칼럼 1에서 시작해서 4에서 끝난다. 중간에 슬래시를 넣어주면 돼요. 줄은 하나만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차지할 경우에는 따로 안 해줘도 돼요. 박스 2는 지금 칼럼을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차지해요. 근데 하나만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칼럼에 대해서는 지정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줄은 2번에서부터 4번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로우 2번에서부터 4번까지 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박스 3은 칼럼을 2번에서부터 4번까지 차지합니다. 그리드 칼럼
2에서부터 4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로우 스타트 번호를 지정을 해줬어요. 줄 시작 번호. 시작 로우 2번에서부터 어디까지? 3번까지. 여기서 그리드 로우 스타트 2라고만 했는데 그리드 로우 한 다음에 2에서 3까지 라고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줄을 한 줄만 차지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로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스타트만 지정을 해줘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만 차지할 경우에 스타트 값만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박스 4는 칼럼에서 한 칸만 차지하죠. 칼럼 3에서부터 4 하나만 차지해요. 그래서 스타트 값만 지정을 해줬습니다. 로우는 스타트가 3에서부터 4 하나만 차지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값 한 칸만 차지한다 그래서 지정을 안 해주게 되면 얘는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1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칼럼 값과 로우 값을 지정을 해줘야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영역을 배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템플릿 영역을 만들어서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간단합니다. 꼭 레고 블럭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레고 블럭을 끼워 넣는 것처럼 여러 개의 블럭을 꼭꼭꼭 꽂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드 에어리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템플릿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드 에어리어 박스 1 해서 박스 1이라는 영역을 만들었고요. 그리드 에어리어 박스 2 해서 박스 2 영역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템플릿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드 템플릿 에어리어스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갖고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배치는 박스 1을 가로로 3개를 꽂고, 다음에 박스 1 아래쪽에 초록색 박스 2 블럭을 2개를 꽂고, 그 다음에 박스 3 블럭 2개를 꽂고, 마지막에 박스 4 블럭 하나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서 레고 블럭을 꽂듯이 꼭꼭꼭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박스 1 3개, 박스 2, 박스 3, 박스 2, 빈 공간에는 마침표 하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 칼럼이 3개고 줄이 3개라고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9개의 칸이 만들어질 텐데, 빈 곳에는 점을 찍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꽂아 놓을 템플릿 영역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아까 그리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시작 번호, 끝 번호 지정해 주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플렉스박스 레이아웃과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쓴다고 해서 저걸 못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